네. 일단은 두피를 풀고 종아리를 풀고 그 다음에 상경추 당겼어요. 이거 말고 인체를 풀어주는 또 다른 공식적 요소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듭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매듭. 자, 뒷매듭이 있고 앞매듭이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차가 고장이 나면 타이어, 브레이크 라이닝,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사람도 아프면 감기 걸렸니? 체했니? 몸살 감기니? 거의 요 정도의 대부분의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많이 가서 병원에 제일 많이 가는 게 나 감기 걸렸어. 기침이 심해요. 소화가 안 돼요. 설사가 나요. 배가 아파요. 거의 이거죠. 나머지는 거의 2번 단계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듯이 수기적인 요소도요. 사람이 어디를 만지면 반드시 좋아지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주로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지? 라고 얘기해서 이제 한의학 서적을 딱 뒤져놓고 봤습니다. 근데 한방 서적에는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눠요. 사람의 몸을.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는 거품과 같고 하초는 또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초의 기운은 호흡을 하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안개에 비유했고 중초의 기운은 소화,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품에 비유했고요. 세 번째 하초는 배설하는 것을 또랑물 흘러가듯이 또랑에 비유했어요. 그럼 사람을 세 개로 나누자. 상초에서 일어나는 문제, 호흡기 계통, 소화기에서 일어나는 문제, 세 번째 배설기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뿌리를 찾아보자. 뿌리. 우리 내장기의 뿌리를 우리는 배수혈이라고 부른다. 흉추 3번은 폐, 4번은 심포, 5번은 심장, 9번은 간, 12번은 위. 자, 흉추 3번부터 12번까지 하나하나의 장기들은 우리가 장기의 뿌리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를 배수혈이라고 부릅니다. 자, 12번은 여기입니다. 흉추 12번. 여기를 두들겨야 되는데 우리는 저 위를 두들깁니다. 왜? 요 부분 중에서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을 대내장 신경줄기라 불러서 내장기의 뿌리가 모여있고 여기에 중심은 흉추 7번 브레이저 라인이라는 거죠. 여기가 모든 내장기의 뿌리의 중심이 흉추 7번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요 부분을 풀어주는 거 하나 배수혈 부분, 또 하나는 이렇게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머리 부분에서 연결되는 목 부분, 여기에 상경추 부분과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에요. 자,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 횡격막을 지배합니다. 참 중요한 답인데요. 해부학실에서 카데바의 목을 절단낸 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봤더니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구멍이 기도예요. 그 다음 식도가 기도보다 약 8분의 1이 작아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에너지는 결국 기도의 에너지라는 얘기죠. 숨 쉬는 거고 호흡을 하는 그 에너지의 가장 근본적인 게 횡격막이죠.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경추에 있어요. 3번에서부터 5번. 근데 경추를 잡고 있는 반대의 에너지는 유두 위에 세치 포인트에 목을 잡고 있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첫 번째 매듭은 후두골에서 잡자. 목에서 잡고 두 번째는 흉추 7번에서 잡자. 세 번째는 배설기 생식기인데 천장관절을 쳐다봅니다. 이 천장관절에 우리 골반의 바깥에 삼각형 모양의 판료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생식기랑 연결되는 이 판료혈 여기가 우리 몸의 배설기하고 생식기랑 연결되는 키포인트가 SI 조인트라는 천장관절이에요. 이 부분을 세 번째 뒷매듭의 포인트를 봅니다. 앞과 뒤가 있는데 그 뿌리가 뒷매듭이에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이제 뒷매듭을 풀었으니까 앞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앞매듭의 첫 번째는 유두 가운데에 있는 단중 또는 전중이라고 불리는 심포의 모혈입니다. 이곳을 풉니다. 두 번째 중초의 매듭은 배꼽입니다. 제가 배꼽 얘기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배꼽을 풀어줍니다. 배꼽은 독소가 나오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 몸을요 수기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게 되면 몸에서 탁한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또 하나 교정이라는 걸 해줘도 몸에서 뭔가 맞춰질 때 이상한 냄새가 나요. 결국 우리 몸은요 내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내 몸의 형태를 유지할 때 털어버리는 냄새가 나는데 몸에서 독소가 빠지는 곳 중에서 제일 심한 곳이 배꼽이에요. 나이가 들면 사람 몸에서 냄새가 세 군데서 납니다.
하나는 귀 뒤, 배꼽, 손톱 밑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나는 냄새가 제일 독한 것이, 그래서 향수를 귀 뒤에다 바르고 배꼽을 깨끗하게 씻고 손톱 같은 데 깨끗하게 씻는 이유가, 이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 세 군데 포인트인데, 이 배꼽의 기운을 풀어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기 때문에 두 번째 매듭을 배꼽으로 잡았어요. 세 번째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장관절을 자극 줄 수 있는 방법은 ASIS 전상장골국을 흔들어서 바닥에다 비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매듭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 종아리 풀고 두피 풀고 상경추 풀고 그 다음에 뒷매듭 앞매듭을 풉니다. 우리 등 쪽은 감독하다의 동맥이 있고 앞에는 마트림자의 인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맥과 동맥이라 합니다. 이거를 경락적으로 유주를 시켜서 몸의 에너지를 돌립니다. 수기를 할 때 자신이 없으면 등 쪽 라인, 배 쪽 라인을 훑어주면 기운의 에너지가 돌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하고 종아리 풀어주면 되고, 손을 배에다 대고 계속 복식호흡을 시키면 몸에서는 회복 반응,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 인체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머리에 두피를 풀어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본 지역에 구로카 선생이라는 분을 찾아서 일본을 거의 뭐 3개월, 4개월을 매주마다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뒤늦게 이제 저를 소개시켰던 후배를 만나고 뒤늦게 몇 번 더 찾아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을 한테 어떤 답을 듣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사람의 몸이 거의 100세 가까이 일하신 분이니까 그때 제가 한번 질문을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 원리가 뭡니까? 라고 던졌을 때 참 대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꽤 오랫기간. 근데 어느 날 피가 돌면 좋아진다라는 말을 주셨을 때, 피가 돌 수 있는 에너지가 과연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피를 돌려주는 원리 중에 요소가 하나가 우리 몸의 장부의 에너지고, 장부의 에너지를 돌려주는 것은 횡격막이라는 답을 찾았고,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결국 경추 3번에서도 5번이고, 이 목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 흉골이라는 답을 찾았어요. 이게 결국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식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나열되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되게 아파요. 여러분들은 지금 딱딱 정리가 되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해서 정리를 시켜놔야지 갖다 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고객이 왔을 때 어딜 먼저 풀어야 되냐면 흉골 라인을 따뜻하게 온열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길 풀어야지 목이 풀리고, 목이 풀려야지 횡격막이 풀리고, 그 다음에 내장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종아리 풉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뇌가 죽으면 내장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뇌사라고 설명을 했고, 내장기가 죽으면 뇌가 바로 죽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장기를 살리는 요법을 가자.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한의학으로 갑니다. 한의학에서는 장부론이라는 시간을 많은 원장님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십니다. 장부론. 자, 맞습니다. 장부론을 통해서 한의학적 요소가 많이 형성되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장부론을 배웁니다. 왜? 거기서 답을 찾은 게 되게 현명하셨다는 거예요. 각 장기들의 에너지의 기운의 양에 따라서 사상체질이 나눠졌고, 또 장부의 에너지에 따라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치유 반응이 빠르겠다라는 어떤 저만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오장육부를 한 번에 폐도 주물르고, 심장도 주물르고, 간도 주물르고, 위도 주물르고, 소장도 주물르고, 대장도 주물르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엄마랑 애기랑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의 그 아이디어에서 봤지만 엄마랑 애기랑 탯줄을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지금은 잘렸지만 엄마랑 연결됐을 때 이 탯줄은, 이 뒤는 모든 내장기랑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호흡을 하면서 이 탯줄이 잘렸지만 이 몸속 뒤에는 아직도, 배꼽 뒤에는 모든 내장기랑 연결되는 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카데바실에서, 해박실에서 배를 갈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배를 갈라도요, 아직까지 탯줄이 나옵니다. 배에 탯줄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우리 배꼽 뒤에는 지금 닫혀있고 엄마가 절대로 파지 말라고 했던 배꼽, 그 신비로운 배꼽 뒤에는 아직도 내장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장육보가. 그러면 우리는 이 배꼽을 자극을 주면 내장기가 작동을 하겠다는 어떤 가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꼽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한의학을 딱 봤더니 한의학 선생님들은 배꼽에다 뜸을 떠 주시더라고요.
신걸이라 그래서 배꼽에다 뜸을 뜨고 중앙 단전에다가 한 자리에 3장씩 뜸을 100일을 뜨면 몸 안에 모든 질환이 사라진다고 하시면서 뜸을 떠드립니다. 참 타당한 얘기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수기적 관점에서는 저 배꼽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하다가 제가 이제 뜯는 요법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셨듯이 배꼽을 뜯으면 오장육부가 모든 에너지가 연결됩니다.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탄탄한 기타줄로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줄을 조용히 튕깁니다. 튕기면 그 줄을 타고 묶었던 그 사람 몸으로는 파동이 전달이 되죠. 제가 배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선을 건드리면 배꼽을 갖고 제가 배꼽을 흔들어 버리면 이 모든 장부에 파동이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확인된 것이 배꼽을 풀자는 겁니다. 여기 배꼽. 자, 그래서 내가 배꼽을 풀기 시작했어요. 풀었더니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팔이 안 올라갔던 사람들이 팔이 올라가고, 팔이 안 내려갔던 사람들이 팔이 내려가고, 뭐 내장기 수술해가지고 손이 안 올라갔던 사람들도 손이 다 올라가면서 뭔가 치유적 반응적인 요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가 고민스러웠어요. 이제 머리는 해결됐고 배꼽까지 해결됐는데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찾아오거나 다리가 저린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무릎 관절염 또는 고관절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리만큼 엉덩이의 한 부분을 풀면 좋아지는 걸 찾아냈어요. 답을 찾았는데 원리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상근증후군이라는 피지컬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을 가지고 원래 그 부위를 풀어도 안 풀리는 게 왜 중둔근을 풀면 풀리지? 다리가 저린 거를 왜 중둔근을 풀면 풀리지? 무릎이 아픈 걸 왜 중둔근이 풀면 풀리지를 찾는데 원리를 모르겠는데 어느 날 우리 홍기 교수님께서 책을 한 권 주시는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 쓴 책인데 엉덩이의 모든 근막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더니 그분이 그 원리를 적용해 놨더라고요. 그분이 보는 관점은 몸 안의 근막들이 전부 다 엉덩이 중둔근에 가서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원리를 찾고 제 성격상 어떻겠습니까?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이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이분을 만나고 우다가와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따 사진도 보여줄 텐데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그분에게 당신의 이론이 나는 치료하는 것에 하나의 큰 획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분하고 좀 더 많은 교류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결국 막연하게 어떻게 만져요가 아니라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실기 교육을 하면서 목을 만지거나 어깨를 만질 때도 공식이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오렌지를 먹고 싶으면 오렌지를 까기 위해서 어떤 때 따야 되고요. 어떤 매듭을 열어야지 그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요. 상체를 만질 때는 두 가지 뚜껑을 따야 돼요. 그 뚜껑이 어디냐면 천도라고 여기 명치예요. 이 부분을 먼저 자극을 주고 여기서부터 위치를 찾아가면서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어디부터 만질까가 아니라 상체는 일단 천돌과 명치부터 시작되고요. 뒤에서 만지는 흉추 3번부터 12번 정하고 9번 찾고 7번 찾아서 따라따라 정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허리의 문제는 요 방향에서 골반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엉덩이는 중둔근 들어가야 되고요. 하지는 위중을 잡아야 되고요.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막연해요. 왜? 그냥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정리를 안 해봐서 그래요. 정리를 해놓고 딱 필요해서 자기 거로 딱 만들어서 그거에서 파생시키면 정리가 되게 쉬운데 머리는 진짜 많이 알아요. 근데 막상 말을 시키면 대답이 안 나와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요구하는 거는 많이 공부한 것보다 머리에 정리가 돼서 3초 안에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 3초 안에. 고객은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원장님 여기 왜 만져요? 하나 둘 셋 딱 튀어나와야 돼요. 제가 첫 번째 333의 3초 안에 고객의 질문에 대답해라. 두 번째 3초 안에 고객의 몸을 촉진해라. 터치가 아닙니다. 팔페이션이에요. 촉진은 TIOM. 촉진은 내가 이분의 몸을 만져보고 정확하게 만지는 거고 터치가 아니라 팔페이션 하는 거예요. 팔페이션. 촉진을 하라는 뜻이에요. 촉진을 해서 이 사람한테 먼저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3주 이상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3주 이상 다녀야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3초 안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3주를 다니게 하냐고요. 그리고 원장님 몇 번 받아야 좋아져 이제 대답을 못하잖아요. 수치라는 게 현대사회의 발전을 일으킨 게 숫자입니다. 보세요. 몇 세기부터 몇 번을 했을 때, 몇 번을 움직일 때, 몇 번을 다닐 때 얼마를 줘야지 움직여. 하루에 월급이 얼만데, 한 달에 얼만데. 이 수치가 있어야지 사회가 발전되는 거예요. 고객은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물어봅니다. 원장님 몇 번 받으면 좋아져요? 나 이제 몇 번째 받았는데 똑같아요. 그럼 나 앞으로 몇 번 더 받아야 돼요? 이 수치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경험치가 들어가야 돼요. 경험치는 만져봐야 돼요. 그리고 결과치를 만들어 봤어야 된다고. 결과치 못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제 거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했던 이 모든 노하우와 결과치를 줄 테니까 당신들은 적용을 시켜라. 대신 본인들 3초 안에 대답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3분 안에 만져서 팔페이션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을 정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펙과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나머지 지식은 제가 드리겠다 했죠. 그러면 이 모든 지식의 기본부터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만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만지지 않아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알파파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푸드볼에서 나온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무의식의 에너지야 치료의 에너지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계속 저를 봤습니다. 제가 3분 만에 사람 좋아지게 하는 사람,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한 사람 5분 만에 일으키는 거, 막 이런 영상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나도 저거 배우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도 저거 받아보고 싶어가 있어요. 계속 동경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겉에 말고 속에 있는 또 다른 에너지는 저를 만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모델하 10분 하면 튀어나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제가 대충 만져도 막 좋아져요. 왜? 몸에서 부교감의 에너지가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치료를 받고 싶다는 에너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일절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제가 하면 그렇게 좋아질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이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고 이름이 명성이 있고 소문이 나면 이미 고객들은 여러분들 올 때 좋아지려는 에너지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들어와요. 그러면 좀만 만져줘도 조금만 해도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만나면 일단 여러분들은 고객을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고객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열으라고 경락인형 갖다 놓고 내장기 인형 갖다 놓고 척추 모양 갖다 놓고 저랑 찍은 사진 갖다 놓고 저 모양 갖다 붙여놓고 그런 건 그렇잖아요. 나 이 정도 실력 있고 수료증 갖다 붙여놓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롤브라이드 갖다 걸어놓고 왜? 나 이렇게 실력이 있거든 이거거든요. 그래야지 마음을 여니까. 근데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결과를 못 만들어요. 그 얘기 뭐냐면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공식을 몰라서 막연히 나 이거 주물 넣으면 낫거든 이게 아니에요. 사람 몸은 그게 아니에요. 원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좋아지는 메커니즘을 찾으셔야 돼요. 피가 돌게 해야 돼요. 횡격막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뇌관이 작동해서 연수가 작동해서 미주신경 작동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알파파 작동시켜야 돼요. 이거는 실기 때 저랑 배워야 됩니다. 알파파 작동시켜서 몸에서 치유 에너지 올려야 돼요. 이게 트레이닝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투로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을 대할 때 말투와 평소의 말투랑 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동자도 틀려야 되고 몸동작, 몸짓, 손동작까지 다 틀리셔야 돼요. 그게 결국 모든 게 치료의 에너지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힘없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강의하면 여러분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흥분된 듯한 목소리를 자꾸 강의하죠. 그죠? 뭔가 안 되면 확 때릴 것 같죠? 이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올라가 있고 흥분되죠. 해야 될 것 같죠? 이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고객도 똑같아요. 내가 당신은 지금 어깨가 아프시군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네. 움직여보세요.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30도까지 올라가는 건 극상근이고요. 90도까지는 삼각근이고요. 나머지는 견갑, 거근입니다. 올려봅시다. 안 올라가죠? 극상근입니다. 자, 극상근의 문제는 극상와를 풀어야 되고 치료는 어디? 소원근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소원근은 왜 풀어야 되냐면 애과신경과 요거신경이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따다다다 설명하면 네 합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어깨 아플 때 종아리 왜 풀어야 됩니다. 종아리 풀어야 되는 이유는 따다다닥 나가야 돼요. 나 오늘 다리 아파서 왔다고요. 목을 왜 땡겨요? 따다다닥 나가야죠. 나 어깨 아플 때 머리는 왜 비벼요? 따다다닥 나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뭘 해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당신을 모를 때는 계속 물어요. 나 어깨 아프다고요. 근데 머리 왜 만지냐고요. 설명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유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야 되고 인체를 한 군데를 푸는 자리는 머리에 있습니다. 설명을 했었어야지. 그죠?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쭉 보게 되면 여기서 오십견, 어깨, 허리, 골반, 목 쭉 있습니다. 얘는 요 부분은 제가 질환별 파트를 틀어서 보여주면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PPT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 영상은 계속 얘를 찍을 거고 저는 이쪽 유튜브는 이쪽에 나오는 거는 찍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쪽은 찍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얘는 여기만 찍을 거고 저는 PPT를 찍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네. 화면을 끄시고